일상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 바로 채무인데요. 최근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 혹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변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사회적 제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이번 시간에는 회생과 파산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번에는 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경기 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 탓에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서민들이 알게 모르게 겪는 이 고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같은 문제도 있지만 최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2023년도 최고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작년에 네. 최고로 기록했다. 자, 이 회생과 파산이 사업이 망하거나 빚이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두 단어 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회생은 다시 사는 거고 파산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과 개인은 좀 다릅니다. 예. 법인의 경우는 이익은 나지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 조정 등 구조 조정을 거쳐서 다시 살리는 게 법인 회생이고, 이익을 못 내서 존속할 가능성이 없을 때 남은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무까지 다 정리하는 이른바 빚잔치를 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법인 파산입니다. 근데 네. 개인은 좀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것이 기초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변제하고 부족한 나머지를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기초 생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채무 전액에 대해서 탕감받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둘 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개인회 같은 경우는 이 최저 생계비라는 어떤 기준이 있네요. 초과하냐, 미달하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회생과 파산 제도 모두 실은 빚을 청산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 재산의 규모에 좀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래서 회생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개인 회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의 경우 채무 15억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 회생, 그 이하는 개인 회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회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가를 대상을 하고요. 예. 개인 회생은 일반 서민을 대상을 합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3년이 원칙이고요. 네네.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간이한 절차인 반면에 일반 회생은 법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변제 기간이 10년이고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기간에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 절차 의무가 있네요. 네. 자, 이 회생과 파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정리법, 화입법, 파산법이 있는데요. 1997년도 IMF 사태로 많은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2000년도 초에 카드 대란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2006년도에 관련 법령을 종합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란 법을 제정하여 좀 아까 말씀드린 법인회생, 예.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5가지의 제도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통상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 번 개정은 있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큰 틀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네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부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 현대 사회를 그 신용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출 카드 이런 게 많아갖고,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그 빚과는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전 국민의 0.5%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창피해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가에서 만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과정 중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스트레스를 가장 받는 게 바로 빚 독촉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이런 독촉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개인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예. 채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 독촉입니다. 그 시도 때도 없이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하고 월급 통장을 압류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그 로펌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로펌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그 선임 사실 송지서를 보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뒤부터는 변호사에게만 연락을 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때부터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주로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 그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그 적절한 회생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생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는 채무 동결 및 구조조정을 할 그 기회를 줄 뿐이지 회사의 운영 자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직원 월급 등 최소한의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못해서 회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요즘은 이 로펌도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좋은 로펌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법인 회생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없는 로펌에 찾아가 고생하는 사례가 있지만 예. 그 개인 회생의 경우가 다 문제입니다. 최근 법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개인 회생 브로커가 많아서 적지 않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피해 사례가 적지 않으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도 검증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익만 변호사님과 함께 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